자,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의 이제 가장 기본 형태를 유도하는 방법도 자취의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원이라는 게 뭐죠? 원? 원이라는 게 뭐예요? 원의 정의. 원의 정의. 원이 뭐냐, 민규야? 중점?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은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평면상에서, 왜냐면 공간에서는 그게 구가 되죠.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으면 구가 되고, 평면상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은 게 원이에요. 그쵸? 만약에 어떤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R인 점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얘의 식을 구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구하는 건 뭐라고? A, B라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뭐 7인 이런 점들을 다 모아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R인 이런 점들을 모아봅시다. 요 점을 X, Y라고 하고 내가 구하는 건 얘죠, 얘.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쓴 조건은 뭐였어요? 여기를 O라고 한다면 OP의 길이가 R이 된다. 그런데 OP의 길이라는 건 루트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이라는 거고, 얘를 양변 제곱했더니 이거 왜냐면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지 않습니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식을 보면 뭐라고 할 거야?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네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 우리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식을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아무거나 몇 개 써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얘는 뭘까요? 중심이 어디? 0,0이에요. 반지름 얼마? 2인 애예요. 이런 애겠네. 얘의 식을 쓴 거예요. 중심이 0,0이니까 뭐 티가 안 나죠? 그쵸?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1. 얘는 뭘까요? X가 1,5쯤 되고요. 반지름이 1인 요런 원이에요. 네. 잠깐만요.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책탐 시간에 사와야 되죠? 네. 수고했어요. 그 뒤에 뭐죠? 워크북. 네. 워크북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까지 가져오시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제 원의 식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의 식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네. 필수 예제 1번. 네, 수고했어요. 2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첫 주제예요. 1번, 2번. 자, 필수 예제 1번 가볼까요? 중심이 원점이고 점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죠. 중심이 0,0이니까요. 그리고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의 그림이 여기가 0,0이고 마이너스 3,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4니까 이 길이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됐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딱 5라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건 5의 제곱이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에이 잘 모르겠어 중심이 0,0이니까 그냥 우선 이렇게 쓸래. 그런데 얘를 지나가잖아요. 그쵸?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R제곱을 구해도 되겠죠. 그러면 R제곱은 어쨌든 25가 나올 거예요. 됐죠?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어쨌든 4의 제곱은 R제곱, R제곱은 5의 제곱.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식을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됐죠? 네. 어쨌든 원의 방정식을 찾았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원의 지름의 양끝이래. 즉, 이 점이 1,8이고 요 점이 5,10인 이 원은 도대체 방정식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얘와 얘의 중점이 얘의 중심이겠죠. 지름의 양끝이니까 1 더하기 5 나누기 2, 3, 8 더하기 10 나누기 3,9. 그러니 얘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9의 제곱은 이제 반지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래요? 그냥 요걸로 구할까요? 루트 이것 빼기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것 빼기 이거의 제곱 5네요. 루트 5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R 제곱짜리니까. 됐어요?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심이 X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 중심은 A, 0이다라는 뜻이죠. 그쵸? X축 위에 있는 점은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Y값이 0인 점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뭐 얘는 몰라요. 어쨌든 아직은. 됐죠? 그런데 얘가 1,1하고 3,1을 지난대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우리 모의고사 대비해서 조거 먼저 풀고 있어요. 네. 1,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은 r제곱 이렇게 되고요. 3,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9는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하고 r을 풀 수가 있어요. 왜? r제곱 r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같다라고 놓으면 끝나요.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은 3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9가 될 거고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9가 될 거예요. 얘 날리고 요거 이쪽으로 건너가면 4a. 얘가 이쪽으로 건너가면 16, a는 4. 아, a가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저거 1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뭐 잘못 썼을까요? 위에 쪽에 3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가 아니라 여기가 1이군요. 아이, 참. 그러면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그러면 4a는 날리고 8? 맞아요? a는 2? 맞나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a가 2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r제곱은 2가 되죠. 됐어요? 그러니 이 식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자,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요걸 지울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 원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원 중에서 어떤 현을 하나 알아요.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을 알아서 현을 안다고 칩시다. 얘와 얘의 수직이등분선은 반드시 중심을 지나요. 됐어요? 사실 그렇게 푸는 게 별로 이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1,1과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1,1하고 3,1이 되게 얘를 지난대잖아. 그 원이. 맞아? 그런데 그러면 얘가 그 어떤 원의 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의 수직이등분선이 얘잖아. 그치? 이 안에 중심이 있어. 근데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뭐야? 중심 2,0인데? 됐어요? 이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중심이 여기고 반지름이 이게 지금 루트 2잖아. 1 루트 2. 그러니까는 2죠. 이 되게 쉬운 사례예요. 쉽게 만들어진 사례예요. 얘가 조금 삐뚤어져 있으면 어쨌든 우리 수직이등분선 구할 수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걔의 x절편이 중심이고 걔를 구하면 한 점하고 반지름을 구해서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네. 한번 여러 가지로 도형을 해석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다시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원의 방정식.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중심이 a, b이고 어떤 반지름이 r인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축에 접하는 방정식은 어떻게 쓸 것인가?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 생각해 볼게요. 어떤 원의 방정식이 x축에 접해요. 이 점을 내가 a, b라고 했거든요. 아니면 뭐 이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x축에 접하는 애. 이 점을 a, b라고 했어요. 자, 이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b가 됩니다. b. 맞아요? 이 원의 반지름. 요 값이 반지름이잖아. b 값이죠. 요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요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즉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반지름이 b의 제곱이에요. 뭐 b가 됐든 마이너스 b가 됐든 제곱하면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해보면 쉬워요. 여기가 a, b면 반지름이 a겠네 라는 거죠. 이렇게 a, b면 여기가 a, b면 여기 a가 음수지만 어쨌든 반지름은 마이너스 a겠네. a하고 관계가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생각을 해보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이쪽에 있는 애들,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a,a가 돼요. 이 원의 중심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쵸? 여기. 그러면 여기가 a,a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어요? 반지름도 a죠. 그런데요, 꼭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이쪽에서 접하는 애도 있어요. 이쪽에서 접하는 애는 이 원의 중심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a,-a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얘가 음수니까요. x좌표가 음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제곱은 a제곱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쪽에 있는 a의 중심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a, a라고 그냥 얘기할 거예요. 그쵸? 즉 1, 3, 4분면에 있을 때는 y는 x 위에 중심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쓰지만 2, 4, 4분면에 있을 때는 얘가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거든? 그래서 얘의 중심을 a,-a라고 써야 돼서 여기가 부호가 바뀌어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 교재는 심지어 그렇게 하지 말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따라서 4개로 나눠놨어요. r을 양수로 잡고. 그쵸?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건지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즉 지금 우리 교재는 뭐라고 잡아놨냐면 이쪽에 있으면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 왜? r, r이잖아. 중심이. 이쪽에 있으면 x 값은 음수니까 x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 이쪽에 있으면 x 더하기 r의 제곱. 이때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겠죠. 그쵸? 요때 요 원의 중심은 r, 마이너스 r이 돼서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4개로 나눠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r은 양수인 값으로 챙겼고, 저는 그냥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1, 3, 4분면 쪽에 있으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이 다르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굳이 이렇게 4개로 나눌 이유가 없어서. 됐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는 a인지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힌트가 주어집니다. 네, 이게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부터 다시 또 문제를 해석할 겁니다. 자, 3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네요.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16. 얘와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 얘하고 중심이 같다라는 건 얘는 5, 마이너스 3이거든? 그치? 그러면 얘하고 중심이 같으면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x축에 접하면 y 값이 반지름하고 관계가 있죠. 이게 3의 제곱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점 1, 마이너스 1과 2, 0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 얘는요, y축에 접하는 원을 아예 쓰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이 얘하고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 x 저 두 점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뭐가 돼요? a하고 b에 대한 식이 돼요. 됐죠? 그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걸 잘 연립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쁠 것 같지가 않아서, 근데 어쨌든 뭐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집어넣으면
1-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집어넣어 보면 2-a의 제곱 더하기 0-b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할 건데 여기 a만 남겠군요. 얘를 정리해 보면 1-2a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은 0. 지금 a제곱 날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기면 2a는 b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게요. 이 안 나눌래요.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날리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b제곱은 0 이렇게 되고 4a가 b제곱 더하기 4 그러면 어떻게 쓸 거예요? 얘하고 얘의 2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같다 이렇게 쓸 거예요. 4a하고 4a가 같게 만든 거죠. 정리해보면 b제곱 더하기 잠깐만요. 이렇게 넘어가고 4b는 0 b 더하기 4는 0 b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4인 두 가지 상황이 있겠네요. 그러면 b가 0이라면 그 다음에 어디를 정리해야 될까요? 여기 요거로 갈까요? b가 0이라면 a는 1이에요. b가 마이너스 4라면 이게 마이너스 4면 얼마냐? 16 아니야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3 9 1 10 a는 5네요. 됐어요? 그러면 얘에 따라서 방정식이 2개 나올 겁니다. 끝.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얘기. 한 점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를 물어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1,2를 지나고 여기가 1,2거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는 뭐 요런 애 하나랑 대충 요런 애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보여요. 어쨌든 포인트는 요 1,2 때문에 1,4분면에 있는 애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쵸? 그러면 1,4분면에 있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써야 되고 얘가 X가 1, Y가 2를 지나는 저 점을 지나는 거죠. 그럼 이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A 값이 2개가 나올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는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는 0 그러면 5, 1, 마마 A가 1 또는 5 즉 요점이 1,1이고 요점이 5,5예요. 됐어요? 그래 놓고 반지름의 합을 구하래요. 반지름 요 길이 1, 요 길이 5, 답은 6. 그쵸?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걸 물어요. 됐습니까? 참고로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도 되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2차 함수하고 직선 구할 때요. 어떤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이 만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는 절대 이쪽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걸로 보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얘는요.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이 뭐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왜냐면은 2차 함수는 1차 함수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러면 걔를 한쪽으로 넘기면 두 근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두근을 진짜로 구하나요? 아닙니다. 두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를 환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가 기울기가 1인 놈이었을 때 이 길이가 5였어.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 5루트 2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5면 5루트 2입니다. 만약에 얘가 2였으면 이 길이를 구해봤더니 5야.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2라는 건 1대 2대 루트 5라는 이런 값을 가지거든. 근데 여기가 5라고 했으니까 얘가 5루트 5가 돼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길이를 구하려고 했으면 나중에 못 풀어.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가면 못 풀어. 왜? 3차 함수에서는 이 점 자체가 3차식이야. 그러면 그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해봐. 이거 환장하는 거지. 못 구한다고. 즉, 요걸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주 간단한 사례지만, 여기 차이가 4인데요? 그럼 얘 4루트 2예요. 이렇게 구해버릇해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특히나 직선에서 정말 이걸 구하는 건지 아니면 요걸 구해서 이쪽으로 환산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수능 문제에서 1, 2, 3 같은 건 되게 잘 나와요. 3이면은 이게 루트 10이거든요. 1일 때 루트 10. 설령 내신에서 더럽게 여기를 뭐 예를 들면 2분의 3x 이렇게 준다고 해도 그냥 환산하는 거예요. 여기가 2a일 때 여기가 3a네. 그러면 여기가 루트 13a잖아요. 그래 놓고 야, 여기 길이가 짝수로 주겠지. 6이네. 그럼 얘는 3루트 13이에요. 이렇게 환산하는 거예요. 6이면 절반하고 루트 13을 곱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요. 기울기를. 원리를 깨달아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이 점을 구해서 구하려고 하면 되게 귀찮습니다. 특히나 3차 함수 가면 뭐 거의 시험 시간, 그건 풀어도 푼 게 아니야. 왜? 시험 시간을 다 날려먹었으니까. 3차식을 막 계산하고 있었으니까. 됐어요? 네. 그렇게 문제를 만든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네, 요 원리까지 알고 있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이제 잠깐만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하나 더 합시다. 자, 원에 접하는 방정식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2차 함수일 때도 직선일 때도 계속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얘는 표준형이라고 볼 수 있는 애죠. 왜? 딱 보면 중심이 어디고 원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그쵸? 그쵸?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다 풀어 헤쳐 볼까요? 풀어 헤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식이 될 거예요. 얘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애를 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바꿔서 하는 건 쉽죠. 완전 제곱 묶는 거는 어려운 동작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 얘는 보자마자 원의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무조건 원의 식인가요? 이렇게 써 있으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원의 꼴인데요? 그래, 원을 만들어 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1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30은 0. 그랬더니 얘가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얘를 이쪽으로 넘겼더니 마이너스 25예요. 그쵸? 오씨, 오른쪽이 r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왔네. 그럼 얘는 뭐야? 원이 아닙니다. 원이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적골로 만들었을 때 얘가 0보다 커야지만 오케이?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 모양만 보고 함부로 원이라고 판단하는 건 위험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완전 조건 만들고 오른쪽을 다 넘겨서 이쪽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됐어요? 네. 그 얘기가 238쪽의 맨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는 원을 나타낸대요. 참고로 저도 이 식 안 외워요. 그냥 변형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원이 되려면 저기 위에 나와 있어요. 맨 위에 노란색 박스 맨 위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 된대요. 왜냐면 그게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 별표의 식이거든. 그쵸? 그래서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러한 식은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지만 되는지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그 조건은 완전 제곱을 만들고 넘겼을 때 우변이 양수여야 된다. 음수면 원이 아니다. 끝. 됐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거는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한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수예제 5번과 6번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필수예제 7번부터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필수예제 5번 볼 거예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2ay 빼기 9는 0. 얘가 중심이 b,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r이래요. 그럴 때 a, b, r을 구해달래요. 뭐 해보죠 뭐. 얘를 만들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반의 제곱 y제곱 더하기 2ay 더하기 반의 제곱은 여기 9 넘어갔고 저쪽에 16 더해준 거랑 a제곱 더해준 거 이렇게 챙기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5 이렇게 됩니다. 얘의 중심은 4, 마이너스 a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아니야 r제곱은 얘가 r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a는 3 b는 4 a가 3이면 얘가 9 더하기 25니까는 34 r은 루트 3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끝! 됐죠? 그냥 식만 끼워서 맞춘 겁니다.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2y 더하기 5는 0이 얘가 원이래요. 그러면 이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얘도요.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죠. 얘의 반의 제곱 요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얘가 0보다 커야지 원이 되죠. 그쵸? 4분의 k제곱은 4이고 k제곱은 16이고 k제곱이 16이라는 말은 k가 4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거 바깥쪽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끝. k는 4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 4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자, 그런데 아까 어떤 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래요.
얘를 지나는 원을 구하시오.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려면 이게 아까 이제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ABR을 구하면 복잡하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요 식이 있었죠. 요 식에다가 이 점들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 a, b, c에 대한 식이 3개가 나올 거예요. 그쵸? 문자가 3개고 식이 3개니까 대문자 a, b, c를 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끝이에요, 그냥. 아, 어떤 세 점을 알려주고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00을 집어넣어봤더니 c가 0이라는 값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5, 1을 집어넣으면 26 더하기 5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돼요. 됐죠? 6, 4를 집어넣으면 36, 16 하면 얼마예요? 36, 16 하면 얼마지? 52? 맞아요? 36하고 16 하면 52죠? 됐어요? 네. 얘를 연립하면 A값, B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A, B, C가 다 나왔으니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물론 이 책에 다른 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다른 풀이라는 건 얘의 중심을 직접 구하려고 얘와 얘 사이의 거리와 얘와 얘 사이의 거리와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그게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저기가 00이 안 나왔을 때 되게 그러니까 뭐 복잡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얘는 요 첫 번째 풀이가 훨씬 더 짧고 간결해요. 해보면은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끝. 네. 예제 6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세요.